추석 오후 영인의 거실에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80대 어머니 박순자를 중심으로 맏딸 영희와 남편 재고, 둘째 아들 영수와 아내 미소, 막내딸 영자와 남편 동철, 며느리 수진까지 평화로운 명절 풍경이었습니다. 영희가 갈치조림을 어머니 그릇에 올리며 엄마 이거 드세요 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순자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너그 아버지는 워낙 그런 사람이었지.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희는 당황하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밥 드세요.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신경도 안 쓰고 술만 좋아했어. 돈 한 푼 안 가져다 주고 내가 남의 집 빨래하고 밭일해서 너희들 먹여 살렸지. 35년간 쌓인 한이 목소리에 서려 있었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위와 며느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3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쏟아져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왜 이 사람들 앞에서? 맏딸로서 어머니를 강하게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돈 벌어온다고 나가서는 술집에서 다 써버리고 애들 학교 갈 돈도 없어서 내가 품팔이를 했지.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영수와 영자는 겉으로만 어머니를 말렸지만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사위와 며느리들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고 영희는 너무나 민망했습니다. 폐암 걸려서 죽어갈 때도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희는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35년간 침묵하시다가 명절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고 35년간 묻혀있던 과거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흐른 겨울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영희는 이번에는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랐지만 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그 아버지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수가 맞장구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 아버지 마음에 안 들면 윽박질렀잖아요. 나 초등학교 때 숙제 못했다고 소리 지르던 거 기억나요. 영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영수가 초등학교 때라면 아버지는 거의 집에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영자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기억나. 술 마시고 들어와서 소리 지르던 거.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겨우 18살이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성적표 가져갔는데 보지도 않고 구석에 던져버렸잖아. 영수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수야, 그게 정말 기억나? 아버지는 내 성적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 늘 바깥에 계셨잖아. 영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누나는 기억 안 나? 나는 분명히 기억나는데. 동생들의 기억은 마치 서로 부풀려지고 왜곡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번은 내가 학교에서 상 받아왔는데 쳐다보지도 않았어. 영수가 말했습니다. 영희는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영수가 상을 받았을 때 아버지는 이미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다 그만해. 영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돌아가신 분 흉 보는 게 뭐가 추억이야? 순자가 영희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넌 맨날 아버지 편만 들어. 영수도 불만스러웠습니다. 누나, 우리는 그냥 기억을 나누는 거예요.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흉보기가 아니었습니다. 동생들에게 이것은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지워버리고 싶은 욕망의 발현이었고 그 의식에 영희만 동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동생 영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영수야, 명절 때마다 아버지 흉 보는 거 그만할 수 없겠니? 사위 며느리들 앞에서 그러는 게 보기 좋니? 영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누나, 왜요? 이게 우리 추억인데. 영희는 황당했습니다.
추억? 돌아가신 분 흉 보는 게 추억이야? 기억도 안 나면서. 영희가 말했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나요. 아버지가 우리를 무시하고 엄마를 힘들게 하던 거. 그래, 아버지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 하지만 없는 일까지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 내가 상 받았을 때 아버지는 병원에 계셨어. 영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누나는 말이라 기억이 많겠죠. 하지만 나는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 안 나요. 그냥 무서웠던 기억, 없었던 기억만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문제야. 기억도 안 나는데 엄마 말만 듣고 아버지를 악마로 만들고 있잖아. 영수는 발끈했습니다. 그럼 누나는 아버지가 좋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 자식들, 손주들한테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할 거야? 영수는 단호했습니다. 듣기 싫으면 누나가 방에 들어가세요. 우리는 계속할 거예요. 막내 영자도 만났습니다. 언니, 왜 언니만 항상 아버지 편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5년이 됐어. 그분도 이제 편히 쉬게 해주면 안 될까? 하지만 영자는 단호했습니다. 편히 쉬라고요?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동생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들에게 이것은 필요였습니다. 아버지를 지워야만 자신들의 고통이 정당화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화장대로 다가가 거울 속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58년을 살아온 여자의 얼굴 속에서 영희는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것은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영희는 결혼 후 남편과 자식들에게 늘 무뚝뚝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스킨십도 어색해했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아버지처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 수진이 한 번은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이가 어머님한테 안기고 싶어 하는데 괜찮으세요? 영희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뒤로 빼며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잘 못해라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에게 소홀했던 것처럼 자신도 가족에게 소홀했다는 것을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결국 그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싫었으면 지금까지도 그러세요?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 얘기를 해? 엄마, 나도 이해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순자는 화를 냈습니다. 닥쳐.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살고 싶었는지. 그 남자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19에 결혼했어. 20살에 너를 낳았고. 그 남자는 술만 마시고 나는 남의 집 빨래하고 밭일하고. 순자는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손으로 너희를 키웠어. 이 손으로 그 남자 빚도 갚았고. 근데 너는 내가 그 남자 흉 보는 게 싫다고? 나는 내 한을 푸는 거야. 80평생 참고 살았어. 이제라도 말 좀 하면 안 돼? 엄마는 아버지를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요? 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사랑? 그게 뭔지도 몰라. 그냥 살았어. 살아야 했으니까.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은 자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었고 결코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봄이 왔고 가족들은 어머니의 팔순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잔치 후 며느리 수진이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외할아버님은 정말 어떤 분이셨어요? 명절 때마다 할머님과 고모님들이 외할아버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머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셔서요. 영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35년간 지켜온 원칙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글쎄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며칠 후 영희는 남편 재고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내가 아버지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죠? 나 잘못한 걸까요? 아무 말도 안 한 게. 재고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한 거야. 근데 여보, 그 침묵 때문에 우리 애들도 수진이도 외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할머니랑 고모들 말만 듣고 그게 전부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아버지가 복잡한 사람이었다는 것만 알아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불완전한 사람. 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 완벽한 사람은 없어. 장인어른도 그냥 불완전한 사람이었다고. 여름이 왔습니다. 영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도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고 가족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영희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엄마, 그리고 영수, 영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순자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손을 들어 어머니의 말을 막았습니다. 엄마, 제 말 들어주세요. 제발. 그래요, 아버지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가난했고 술 좋아했고 가정에 소홀했죠.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분 덕분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좋든 싫든 그분은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분도 고생하셨어요.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전 매일 밤 신음하시던 아버지 기억나요? 한 이불 속에서 외면했던 우리 모두의 죄책감은 왜 말 안 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2달 매일 밤 기침하고 신음하셨죠. 나는 맞다리라고 간호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영수는 영자는 방문 밖에만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물 좀 달라고 하셔도 우리는 못 들은 척했어요. 엄마는 한 번도 병실에 안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못 돼서 미안하다고. 나는 그때 대답도 안 했어요. 우리 모두 그랬어요. 아버지를 외면하고 그분이 죽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만해. 영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우리도 피해자였어. 하지만 아버지도 피해자였어. 가난의 피해자, 시대의 피해자. 우리가 아버지를 미워할 권리는 있어요. 하지만 없는 일까지 만들어내고 그분을 악마로 만들 권리는 없어요. 그런데 왜 매번 모일 때마다 사위와 며느리들 앞에서 손주들 앞에서 아버지를 욕해요? 그게 추억이에요? 그게 우리가 남길 유산이에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우지 말자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쁜 남편이었고 나쁜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그분도 한 인간이었어요. 불완전하고 약하고 실패한 인간. 악마도 영웅도 아닌 그냥 불완전한 인간이었다고. 우리가 아버지를 계속 악마로 만들면 우리 자신도 악마가 돼요. 미움은 미움을 낳아요. 이제 그만 놓아주면 안 될까요? 영희의 고백 후 식탁은 긴 침묵에 잠겼습니다. 순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영희야, 너 말이 맞다. 우리가 외면했지. 그 사람이 죽어갈 때 나는 한 번도 병실에 안 들어갔어. 무서웠어. 미워서가 아니라 미안해서. 나도 좋은 아내 못했거든. 그땐 그저 살고 싶었어. 너희를 먹여 살리고 싶었어.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가난해서, 무능해서. 영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요. 나
아버지 얼굴도 잘 기억 안 나는데 맨날 나쁘게만 말했어요. 영수도 힘들게 말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나도 사실 확실한 기억이 없어. 그냥 엄마 말씀 듣고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 같아. 순자가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영희야, 널 고생시킨 게 제일 미안하다. 너만 아버지 간호하게 하고 우리는 다 도망갔지. 엄마. 영희도 울었습니다. 나도 아버지한테 잘못했어요. 미워만 했지 이해하려고 안 했어요. 35년 만에 가족들은 서로의 죄책감을 인정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외할아버님 이야기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요. 그래. 이야기해 줄게. 아버지는 키가 작으셨어. 말수도 적으셨고. 하지만 한 번은 내가 학교에서 상 받아왔을 때 아무 말 없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어. 딱 한 번. 그게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유일한 애정 표현이었던 것 같아. 영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미안해 하셨던 건 확실해.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대는 다 그랬어.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아버지를 지우는 대신 불완전한 인간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아버지 이야기할 때 진실만 이야기해요. 과장하거나 지어내지 말고. 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영희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평생 미움 속에서 살았을 거야. 영희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35년 만에 가족은 화해를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이틀 후 영희는 혼자 아버지의 낙골당을 찾았습니다. 35년간 한 번도 혼자 찾아온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영희는 준비해온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35년 만에 혼자 왔어요. 오늘 우리 가족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솔직하게.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좋은 말도 나쁜 말도. 그냥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셨죠. 나는 대답도 안 했어요. 그냥 외면했어요. 아버지도 힘들었을 거예요. 가난해서 무능해서. 그걸 이제야 이해해요. 늦었지만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악마는 아니었어요. 그냥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처럼. 저희 이제 아버지를 지우는 대신 있는 그대로 기억하려고 해요.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진실을 기억하려고 해요. 낙골당을 나서며 영희는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35년간의 침묵을 깨고 도피를 끝냈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며느리 수진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물어봤었지. 외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냐고. 이야기해 줄게. 외할아버지는 키가 작으셨어. 우리한테 잘해주지도 못했어. 가난했고 술도 좋아하셨고.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어. 하지만 나쁜 사람만은 아니었어. 그냥 살아가기 힘들었던 사람.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사람. 수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너희 세대는 우리처럼 살지 마. 사랑한다고 말하고 안아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그게 우리가 못한 거야. 다음 명절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너그 아버지 제사를 지내자. 제대로. 제사상을 차리며 가족들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은 엿을 사오셨어. 영자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손이 커서 내 손 완전히 덮었던 거 기억나. 영수도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작은 기억들이었지만 그것들은 진실이었습니다. 과장되지도 왜곡되지도 않은 진실.
순자는 조용히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지. 미안하오. 나도 좋은 아내 못 됐어. 80대 노인의 작은 사과였지만 35년 만의 화해였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영희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아버지를 지우는 대신 상처를 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35년간 가슴에 담아두었던 무게를 내려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손주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외할아버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궁금해요. 영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보여줄게. 그리고 이야기도 해줄게.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평범한 것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희가 선택한 35년 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영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35년 만에 아버지에 대해 처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쁜 사람만도 아니었다. 그저 살아가기 힘들었던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기억할 가치가 있다. 35년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80대 어머니의 폭발도 잦아들었습니다. 이제 가족은 미움이 아닌 이해로, 왜곡이 아닌 진실로, 지움이 아닌 인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35년 전 떠난 아버지도 비로소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악마도 영웅도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기억되며 앞으로도 명절이 올 것이고 가족들은 모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는 다를 것입니다. 지우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한 이야기. 미워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35년의 침묵과 80대의 폭발이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미움을 넘어 인정으로, 왜곡을 넘어 진실로, 지움을 넘어 기억으로. 불완전한 과거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이 가족이 배운 것이었습니다.